자, 이제 반도체 전기화학의 원리를 대강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빛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지 또는 어떻게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고 또는 합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포토 일렉트로케미컬 셀이 존재합니다. 이게 광, 전기, 화학, 전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셀은 어떤 셀이냐? 포토 일렉트로 신테틱 셀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합성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깁스 프리에너지가 0보다 커서 반응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여가 되지 않으면은 연력학적으로 이게 비자발적인 반응은 그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응도 우리가 반도체 전극을 이용해서 빛을 쬐줌으로써 우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한번 요 한번 그림을 보시는데 먼저 여기 이게 이제 여기 반도체 왼쪽에 반도체 전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극은 이거는 카운터 일렉트로드 그죠? 왜냐하면 항상 전극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백금을 썼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전해질 용액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전기화학에서는 전해질 용액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전해질 용액에 어떤 종류의 물질이 있냐면은 여기 O, R 요 커플이 있고요. O 프라임, R 프라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여기 이겁니다. O 프라임이 R과 여기 반응해서 R 프라임이 이건 O 프라임은 R 프라임이 되고 요 R은 O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죠? 여러분 요 반응식을 보시면은 여기는 O는 뭡니까? 이거는 산화제죠. 그죠? 요 산화제.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킵니다. 그죠? O는 R을 산화시켜서 O 프라임은 R을 산화시켜서 O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R은 환원제입니다. 즉 O 프라임을 환원시켜요. 그래서 뭘로 환원시킵니까? R 프라임으로 환원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다시 산화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반응을 우리가 시키고 싶은 건데 요 에너지 준위를 보시면은 요게 O하고 R 요거 그리고 또 O 프라임 R 프라임 요게 이제 더 높죠. 여기서 더 높다는 것은 요게 더 파지티브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요 에너지 레벨이 요 에너지 레벨보다 더 음이다. 요 에너지 레벨이 요 에너지 레벨보다 더 양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요 반응에 대한 여러분 저 셀 포텐셜을 재보면은 0보다 작아요. 즉 깁스 프리에너지 이게 0보다 이제 크게 됩니다. 그죠?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저 전기학 한번 책을 보시기 바라고 혹시 모르면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여기 이 반응이 비자발적이 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빛 에너지를 쪼여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왼쪽에 반도체에 빛을 쪼여주면은 여기 역시 이제 이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이제 이동해서 위로 가죠, 그죠? 그래서 위로 이제 간 전자가 벌크를 통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카운터 일렉트로로 가요. 이때 전자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O 프라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 프라임은 뭘로 되죠? R 프라임으로 되겠죠, 그죠? 반면에 요 밸런스 밴드에 생성된 요 홀은 어떻게 되죠? 반도체 표면으로 이동해서 표면에서 뭘 산화시켜야 되겠죠. 뭘 산화시킵니까? R을 산화시켜서 뭘로 되죠? O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자별적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빛에 의해서 즉 빛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이 경우에는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반응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뭐가 합성이 되는 겁니까? 즉 R'과 O가 합성이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포토 일렉트로 신테틱 셀이라 이제 그러고 이때는 개념이 비자발적인 반응을 빛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유용하게 이제 이용이 돼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엄청나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물을 광분해하는 겁니다. 그죠? 물을 광분해. 이게 이제 사람들의 꿈이죠. 화학자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빛을 통해서 광분해하는 거예요. 물이 광분해되면 뭐가 되죠? 전기분해되면은 한쪽에서는 수소, 한쪽에서는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발전소에서 나온다. 그 발전소 전기는 어떻게 얻죠?
그죠? 발전해야 되죠.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그런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언젠간 다 고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과정에서 CO2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태양에서 이제 오는 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광분해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 반응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반응을 빛을 통해서 시키자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겠죠. 빛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바로 반도체 전극을 활용하자 이것이 이제 개념이고 이것을 처음 성공한 사람이 1974년 꽤 오래됐습니다. 당시 이제 동경대학교의 교수였던 혼다와 그죠? 또 이제 그때 대학원생이었던 그 아키라 후지시마가 이것을 네이처에 발표했어요. 이 딱 두 명이. 그래서 이 뒤로부터 엄청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 원리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때 후지시마 이분은 아직 살아 있죠, 그죠? 어, 이 에노드로 뭘 썼냐면은 여기 N타입 티아우트를 썼어요. 이 티아우트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아주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안정합니다. 그죠?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지만 또 아주 안 좋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밴드갭 에너지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의 이용을 못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캐소드는 이게 백금을 쓰게 됩니다. 그럼 과연 산화와 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산화는 뭐예요? 이게 연료는 이때는 물이죠, 물.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 물이 산화되면은 산소가 나오고 이때 양성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표준 환원전이는 1.23V입니다. 여기 NH 노멀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1.23V가 돼요. 반면에 환원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온 프로톤과 전자가 다시 합쳐져서 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0V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 반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이 단순히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로 된다. 이때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죠. 당연히. 왜냐면은 이 반응은 너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물이 너무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은 빛을 쬐어주면 이게 일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많이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이것을 이제 발표 이제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산화 반응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여기 그죠?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환원 반응은 여기 카운터 일렉트로드 백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포토 일렉트로 신테틱 셀입니다. 그죠? 아주 대표적인 물이 광분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셀은 포토 카탈리틱 셀, 광촉매 셀입니다. 그죠? 여러분 촉매가 뭐죠? 촉매 작용은 원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촉매죠. 그죠? 그래서 포토 카탈리틱 셀은 이렇게 포토 일렉트로 신테틱 셀과 사실 반대예요. 그죠? 여기 거의 똑같지만은 요 그림을 보시면은 O와 R 커플이 에너지 레벨이 요거보다 더 위에 있죠. 더 마이너스 전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반응은 요 리액션은 이것은요. 이게 델타 G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어차피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겁니다.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 반응을 좀 촉진시키고 싶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빛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용하는 셀을 포토 카탈리틱 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죠? 뭐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아까 그 과정이랑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이 요 에너지 레벨이 달라서 이때는 요 반응 자체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반응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 얘가 아세트산의 광분해입니다. 그죠? 이때도 역시 에노드를 N타입 티아우트를 쓰고 캐소드로 우리가 백금 전극을 씁니다. 그럼 전체 반응이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왜 각각 안 썼냐면은 요 실제로 요 반응이 내부에서요 무진장 복잡하게 일어나요. 무진장 뭐 하이드록실 레디칼도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체 반응은 뭐냐? 요 아세틱 애시드가 요 표면에서 어떻게 되죠? 산화가 되죠. 반도체 표면에서. 그죠? 그리고 요 캐서드에서 환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반응은 아세틱 애시드가 분해가 돼서
뭐죠? 이게 에테인이 되고 에탄, CO2가 나오고 또 수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때 이때 우리가 이를 포토 카탈리틱 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요 세 번째 포토볼테이크 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솔라 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죠? 포토볼테이크 셀. 포토 하면은 빛을 뜻하고 볼테이크 하면 뭐죠? 바로 저거죠. 이게 이제 전압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전지 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솔라 셀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라 셀은 뭐예요? 빛을 전기로 바꾸는 셀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한번 요걸 한번 요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N타입 반도체를 썼어요. 여기 이제 대부분 N타입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N타입 반도체가 여기 있고 여기 용액 중에는 여기 리독스 커플 즉 O와 R이 여기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이렇게 로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하죠 부하 여기 이제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가 이것을 통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압이 생성되죠, 그죠? 왜냐하면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죠? 근데 전자가 흐른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 방향이 반대지만은 자 그리고 요 맞은편에 여기 카운터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반도체가 N타입 반도체가 빛을 받아서 여기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여기가 돼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벌크 반도체 벌크를 통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 부하를 통해서 요 카운터 일렉트로드로 갑니다. 여기에서 전자가 소모가 되지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이게 과정이 끊어지면은 전체 과정이 다 스탑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도 말이죠. 뭐가 하나가 끊어지면 스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용액 중에 이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용액 중에 만약에 요 O가 있다고 하면은 전자를 받아서 이게 R이 됩니다. R 환원된 상태로 여기서 또 딱 멈추면 안 되죠. 요 과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표면에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밸런스 밴드에서 생성된 홀이 이거는 표면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면에서 어때요 이게 뭐 반응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그죠? 홀이니까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산화시키죠? 여기 R 있죠, R. R을 산화시켜요. 그러면 O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때요? 이게 O와 R이 요 커플이 용액 중에 존재하고 그리고 빛이 계속 쬐어지면은 요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빛이 여기서 외부 부하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솔라 에너지 컨버전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더 말로 적어놨는데 이 저 카운터 일렉트로드에서는 그죠? 이거는 또 캐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에노드니까 이건 캐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O가 전자를 받아서 R로 되고 또 여기 반도체에서는 R이 홀과 반응해서 O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O와 R이 계속 서로 바꿔가면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자와 홀은 결합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열이 나는 거죠. 전체 반응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죠? O와 R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즉 비대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N타입 그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것이 T-out2는 밴드갭이 3.0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광이 약 5%밖에 여기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밴드갭이 워낙 커서 근데 자연광의 그 에너지는 요 3.0 일렉트론 볼트보다 큰 포션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T-out가 좋긴 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DSSC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Dye-sensitized solar cell이라는 이런 방법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약간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N타입 반도체라고 보고 이게 에노드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밴드갭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 반도체 표면에, 즉 TiO2 표면에 그 염료를 분자를 여기다 바릅니다. 그죠? 염료 분자. 여러분 염료하면은 어떤 물질이 염료죠? 양은 적어도 아주 강한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이 염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염료들을 이제 자연계에 있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많은 염료들을 합성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색깔을 띄었다는 것은 뭐죠? 염료가 색깔을 띈다는 것은 가시광선의 영역의 빛을 상당히 흡수한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염료에 염료가 반도체 표면에 이제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염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있겠죠. 그죠? 염료가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료에 이제 에너지 레벨이 있고 거기에 전자가 쭉 낮은 상태에서부터 이제 차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차 올라가느냐? 전자가 최종적으로 위에까지 차 올라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모라고 합니다. 호모. 그죠?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호모에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채워지지 않은 오비탈을 루모,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 염료가 있어요. 다이 이걸 D라고 합시다. 그래서 염료는 이제 가시광선을 잘 흡수하니까 빛을 흡수하면 어때요? 염료에 있던 전자가 여기 루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호모에서 루머로 엑사이테이션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루머의 에너지 레벨이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 에너지 레벨보다 높으면은 전자는 어때요? 낮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루머에서 전자가 컨덕션 밴드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동한 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외부 부하를 통해서 맞은편인 캐소드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용액 중에 있던 여기 O를 환원시켜서 R로 만들고 또 반면에 그죠?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요 R은 어떻게 여기 O로 다시 산화가 되죠? 여기에 있는 어, 이 염료에 있던 여기 마치 이제 홀이 여기 용액 중에 있는 R을 산화시켜서 다시 O로 이제 만들게 돼요. 이런 과정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실제 이 반도체의 밴드갭이 너무 커서 잘 흡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료를 가지고서 그죠? 빛을 가시광선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해서 그때 생성된 전자를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로 이동시킨다. 그것이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때 얻어지는 최대 전압은 뭐가 되냐면요.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와 그리고 이렇게 염료 이걸 여기 미디에이터라고 여기 용액 중에 있는 리독스 요 커플로 정해지는 요 전위 그 차이가 최대 전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제가 자세하게 그 과정을 이제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런 형태의 이런 태양 전지를 다이 센시타이즈드 즉 다이 요 물질이 센시타이즈 그러니까 저 빛을 감응한다 이겁니다. 다이 센시타이즈 솔라셀 DSSC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액 중에 있는 이 루독스 커플은 어떤 걸 쓰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 쌍이 있지만은 이렇게 써요. 트리 아이오다이드와 아이오다이드 이걸 씁니다. 그죠? 트리 아이오다이드는 아이오딘이 산화된 상태고 아이오다이드는 환원된 상태가 됩니다. 그죠? 요 커플을 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다이센시타이즈드 솔라셀이 원리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오랫동안 연구가 돼 있어요. 근데 에스카게도 아직 실용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게 아니고 요 한번 PN 접합형 솔라셀 물론 이거는 포토 일렉트로 케미컬 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용액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이센시탈 솔라셀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반도체와 용액이 필요했죠. 그죠? 그렇지만 요 PN 접합형 솔라셀은 이것은 용액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다고 볼 수 이제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솔라셀은 다 이겁니다. PN 접합형. 이제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PN 접합형 솔라셀이 이제 다 시중에 판매되고 이쪽 산업도 무진장 크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 뭐 없앤다고 하고 이제 태양광으로 다 간다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솔라셀이 다 이겁니다. PN 접합형 실리콘 기반한 솔라셀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해요. 자, P타입과 N타입 반도체를 아주 그냥 물리적으로 딱 접합을 시켰다고 한번 해보세요. 왼쪽은 P타입이고 오른쪽은 N타입입니다. 그죠? P타입에 여기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고 N타입도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접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평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 반도체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P타입과 N타입이 이 밴드의 에너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P타입이 에너지 레벨이 좀 마이너스로 이제 같다고 생각하면은 이때 어쨌든 접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컨덕션 밴드는 컨덕션 밴드끼리 또 밸런스 밴드는 밸런스 밴드끼리 이렇게 접합이 돼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빛 에너지를 쪼여주면은 요 접합한 요 부분에서 그죠? 접합한 계면에서 전자가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컨덕션 밴드 쪽으로 밸런스 밴드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위로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는 어때요? 또 낮은 쪽으로 즉 이쪽 N타입 반도체의 표면으로 이동해 저 벌크로 이동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이제 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여기 홀은 밸런스 밴드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홀은 더 여기 높은 쪽으로 즉 전자의 에너지를 전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P타입 반도체의 그런 밸런스 밴드 쪽으로 홀이 이동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자는 외부 보라를 통해서 흘러 빛이 전기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 전해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PN 정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갔다가 다시 밸런스 밴드로 떨어져서 홀과 결합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하 분리가 아주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요 PN 접합형 솔라셀이 아주 핵심 문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요게 이제 효율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은 상태까지 이게 연구가 돼 있습니다. 주로 실리콘을 많이 씁니다. 실리콘이 굉장히 흔하고 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효율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단결정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너무 가격이 비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또 새로운 형태의 솔라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올게닉 솔라셀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 전해질이 필요 없어요. PN 접합형 솔라셀처럼 전해질이 필요 없고 여기 이름이 올가닉 솔라셀이니까 이거는 뭘로다가 이루어졌냐면은 유기물인데 유기물을 두 개를 접합해 놓은 겁니다. 유기물 두 개를 딱 접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유기물인 한쪽은 전자를 억셉터죠. 받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쪽은 전자를 어때요? 주는 역할, 도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억셉터와 도너 유기물이 뭐가 달라지냐면은 요 호모 루모 그 에너지 레벨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빛이 전기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는 두 유기물이 접합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1, 2, 3, 4, 5까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빛이 쪼여지면은 그때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숫자로 순서대로 이제 써 놓은 겁니다. 잘 보세요. 빛이 여기 이제 쪼여지면 어떻게 되죠? 이 도너로 작용하는 유기물에서 요 호모에 있던 전자가 루모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 에너지 레벨이 에너지 갭이 작다면 충분히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억셉터 유기물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억셉터의 루머의 에너지 레벨이 도너의 루머의 에너지 레벨보다 더 낮다면은 전자가 여기 이쪽 도너 쪽에서 그 억셉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정 2입니다. 2.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루머의 요쪽에 유기물에 어떤 뭐 전선으로 연결이 됐죠. 쳐보세요. 그때 요 전자가 요쪽으로, 그죠? 전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요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잘 보십시오. 그 반면에 여기 이제 루머에서 도너에서 홀이 어떻게 전자가 루머로 옮겨갔으니까 여기 밸런스 호모에는 뭐가 생기죠? 홀이 생기겠죠. 홀이. 그죠? 홀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기에 요쪽 유기물에 접촉하고 있던 그러한 도체 쪽으로 홀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전자와 홀이 딱 이제 결합해서 이게 이제 일렉트론 홀 어나일레이션이라 하는데, 물론 요 과정 중에 요게 뭐가 있습니까? 외부 부하가 있죠. 그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요게 이제 그냥 일렉트론 홀이 결합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빛이 전기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이걸 보고 올게닉 솔라 셀,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하여간 문장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것도 상용화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6개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상용화된 것은 오직 이겁니다. PN 접합형 솔라 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이죠. 보세요. 여기 과정 4를 한번 보세요. 4. 4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가 홈에서 룸으로 갔다가 다시 홈으로 떨어지면서 전자와 홀이 리컨비네이션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리컨비네이션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재결합이 일어나면은 뭐 전혀 상관이 없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재결합이 일어날 때 열만 조금 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요 4번 과정을 가능한 한 없애야 됩니다. 또 이제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냐면은 억셉터 쪽으로 전달된 전자가, 이 루머에 있는 전자가 여기 외부에 이게 이동이 되지 않고, 그죠? 외부 어떤 도체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루머가 여기 옆에 이제 접촉하고 있는 이저 도너 유기물의 호모 쪽으로,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요게 더 높으니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요게 과정이 옵니다. 그죠? 이런 과정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도 이 전기 에너지를 빛을 전기로 전환시키는데 이거 필요 없는 과정이죠. 그죠? 이것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두 개의 그 에너지 레벨의 다른 유기물을 접합시켜서 솔라셀을 만들 수 있다. 그죠? 이걸 올가닉 솔라셀. 그리고 근데 아직 상용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면은 더 연구를 해도 이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써 우리 반도체 전기화학에 대한 대강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마치고, 그죠? 그럼 과연 반도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연구에 이용했는지 제 연구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